한독수 국무총리 이야기입니다. 의도적 도발에 좌파 진영 술렁. 자, 왜 그럴까요? 일단 이 한독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대통령목 2명을 지명을 했죠. 그리고 40여를 임명을 하면서 그 대신 2명 보수 우파 성향의 2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는데 또 탄핵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독수 대행은 거기에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 밤에 그 트럼프하고 28분 동안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해서 또 국민적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 때 트럼프가 아예 전화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독수 대행이 복귀하고 곧바로 미국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28분 동안 통화를 해서 이 관세 문제 그리고 또 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여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특히 하버드 출신이죠.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한독수 그리고 미국 대사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와 통화를 하면서 보통 이제 의례적으로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이 통역이 같이 이제 통역을 하는데 어제 후반부에서는 통역 없이 트럼프와 서로 전화로 영어로 대화를 나눴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프렌들리해지죠. 좀 친숙한 그런 관계를 맺기가 좋습니다. 지금 그런 그 강폭 행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전격 지명한 뒤에 트럼프와 통화를 했는데, 자, 오늘 CNN 유력 외신이죠. CNN 인터뷰를 했습니다. CNN 같은 곳에서 인터뷰 대상자를 설정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죠. 자, 그런데 물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인터뷰를 했지만은 외국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다. 미국이나 서방 사회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런 한 단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통상 정책 구상까지 밝혔습니다. 통상 정책 앞으로 우리 통상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물론 현재는 대통령 역할을 하죠. 그 전에 최상목 대행 때하고는 이 대행의 역할이 좀 다른 것이 최상목 대행 때는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태죠. 있는 상태고 다만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이 하는 역할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용산 간제에 딱 있기 때문에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대통령이 권리가 된 상태죠. 대통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더 권한을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2명 지명을 하고 또 트럼프와 통화를 하고 CNN과 인터뷰를 하고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일종의 강폭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서 바짝 긴장을 합니다. 보통 한 사람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막 공격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두렵기 때문이죠. 약하게 보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주 강하게 보이니까 하는 것이죠. 특히 한독수 대행은 고향이 호남이죠. 전주인데다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전문 관료니까 경제수석으로 발탁을 했고 심지어 또 한 사람의 좌파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독수 총리를 국무총리까지 시켰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2번째 하는 거죠. 자, 그런 인물이어서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지금 민주당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죠. DJ계, 노무현계. 문재인도 결국은 노무현의 아루죠. 자, 그런 노무현이 국무총리를 시킨 인물이어서 그 전에 한독수에 대한 공격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한독수 조기 대선에 이제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한독수에 대해서 융단 폭격을 퍼붓고 있는데 자, 민주당 의원뿐이 아니고 좌파 매체에서 갑자기 난도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독수를 난도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일단 이렇게 합니다. 민주당에서 또 어떤 음모론을 하느냐 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강폭 행보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죠. 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46년 직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미리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것을 한덕수 대행이 실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럴 수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대통령 목설 4월 18일 되면은 문영배 임의선이 나가니까 대통령 목설 두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검토를 해왔겠죠. 당장 4월 18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그래서 그 중에 이 사람이 적임자다 해서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을 한덕수 대행이 그대로 실행을 했다. 이것도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민주당 좌파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펼치기 위해서 이걸 들고 나오는 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재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재탄핵 진짜 발의를 하면은 한덕수 대행이 선제적으로 직을 타지를 던지고 경선에 출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덕수 대행은 침묵을 하고 있죠. 이 댓글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뭐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은 측근들에게 그러니까 총리실 참모들에게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뭐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총리실 참모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대권 침묵을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도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딱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용한 인력이 전부 다 총출동해서 경선에서 이벤트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덕수 등판론을 제기하는 쪽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당 상임 고문들이 회의를 오늘 여의도에서 열었는데 여기서도 한덕수 대행과 같은 경쟁력 있는 인물이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당 내외의 신망 있는 인사들을 대선 과정에 많이 참여시켰어. 꼭 그 사람을 후보가 되라 이것보다는 과연 되도록 많이 참여시켜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 고문들이 한덕수 대행이 이번 경선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같이 일단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고 뭐 신중론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의아 전 국회의장이죠. 정의아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 권한 대행 영입까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 10명 이상이 출마를 선언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 영입까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지 좀 우려한다. 뭐 이런 의견도 또 표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대행의 의지에 달린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모임과 또 의원총회에서도 한덕수 이름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금은 일단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부터 제가 왜 좌파 진영이 어떻게 술렁하고 하는지 이 한덕수 대행이 일단 도발을 한 거죠. 대통령 권한 대행이 무슨 그 임명권이 있어 임명하지 마 지명권이 있어 지명하지 마 하는데 대통령 몫을 지명을 했죠. 그러니까 발칵 뒤집혀서 뭐 이재명조차도 그 한덕수에 대해서 마치 다시 탄핵을 할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벌떼 공격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한덕수를 몰아치고 악마화하는 것이 왜 그럴까? 그냥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으만일까? 그렇지 않죠.
뭔가 한덕수가 본인들의 위협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그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이 말들을 동원을 했는지 늘 소개를 그냥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막 화풀이를 하고 이런 건데 이재명이 직접 한덕수 대행의 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효다.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욕심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김민석은 국민의힘 주로가 덜러리 대권 후보로 밀어준다니까 흥분했는가 막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이완용 말까지 합니다. 이완용에 이어서 역사상 최악의 벼슬아치 대명사로 남을 거다. 자, 좀 굉장히 강하죠. 그냥 막말입니다. 전현희도 그렇고 박찬대도 다 한마디씩 다 독설을 날렸는데 이 추미애가 오늘 또 나섰습니다. 탄핵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한다는 추측이 난무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해도 탄핵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탄핵 그 카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잘하는 수법이 있죠. 잘하는 수법. 초선들 때로 내세워서 이재명의 속셈을 드러내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하면은 역풍이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대선 못 뛴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 초선들 뭐 더 민초라는 그 모임을 결성을 해서 이 돌격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민주당 초선들이 오늘 지금이라도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란 수계, 아바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 성명서까지 막 내고 벌떼처럼 한덕수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매체가 달려드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좌파 매체가 한덕수를 완전히 이 누더기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뭐 인터넷 매체 이런 것도 아니고 한겨레 신문 그리고 오마이뉴스 이런 데가 한겨레 신문이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한덕수에 대해서 이 좌파 매체들로 오적이었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까지 시켰고 고향도 전주고 그래서 우호적이었는데 갑자기 난도질을 하는데 여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 한덕수 대행이 처음에 총리가 될 때는 우파에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그 공격을 했던 그 내용들을 좌파가 매체가 그대로 다 들춰내서 하고 있는데 한겨레 지금 인터넷판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보수도 진보도 질색하는 기회주의자 끝판왕 한덕수. 완전 인격 모독성 기사 제목이죠. 보수도 진보도 질색하는 기회주의자 끝판왕 한덕수.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를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 이후에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발탁되면서 14년 만에 총리직에 복귀한 한동훈에게는 줄곧 노회한 기회주의자란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본인이 꼬리표를 그 한겨레 신문을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한덕수 대행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일했는데 초고액 보수를 받은 그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모럴 해저들을 대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이 좌파 매체가 우파에 있는 특정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공격을 할 때 사용하는 이 수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좌파 정치인들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뭐 진영 싸움이거나 하는데 우파에서도 공격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우파에서도 공격을 한다고 하면서 우파의 정체성이 아주 애매한 오히려 좌파 쪽 편을 더 많이 드는 그런 우파 패널들이 있죠.
제가 이름은 직접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패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코멘트를 따가지고 봐, 우파 안에서도 비판하잖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갑자기 이 조갑제, 정규제, 원래는 우파 농객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완전히 돌아섰죠. 그것이 우파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우파 농객인 정규제도 한덕수를 비판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해야 된다고 그 목소리를 높였던 정규제, 그전에는 우파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규제를 끌어들여서 한겨레가 이렇게 씁니다. 보수 농객인 정규제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페이스북 글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을 볼 때마다 무능하지만 기회주의적인 노회한 직업 관료의 이미지를 느낀다고 썼다. 자, 우파에서도 그렇게 평가한다. 정규제 씨는 이제 우파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여론을 선동을 하고 왜곡을 하는데 그 왜곡하는 정도가 지나치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인신공격을 합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게. 한덕수 대행이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지냈음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불참한 일은 인륜을 거슬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륜을 거슬렀다. 장례식에 뭔가 이제 사정이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례식에 불참한 것은 인륜을 거슬렀다. 갑자기 이런 내용의 기사를 왜 쓰는 거죠, 한겨레가? 그리고 심지어 지역주의까지 덜먹입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의 고향 바꾸기 논란도 입길에 올랐다. 갑자기 지금 이런 거를 합니다. 그때 박지원 의원 등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 보수 정권에서는 승진을 위해서 전북 전주 출신임을 밝히지 않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비로소 이 사실을 끊김없이 말했다. 그 박지원이 그렇게 일화를 공개를 했다. 이 부분은 저도 들은 적이 있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은 원적은 전조가 맞는데 본적은 아니다. 원적과 본적을 같이 쓰게 돼 있던 시기에 착오나 오해 등으로 혼동했을 수 있다고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까지 전부 들춰내서 한덕수를 몰아붙이고 난도질을 하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의 등장이 좀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오히려 한덕수 대행을 자극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 난도질을 하면은.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이 출마를 결심을 한 그런 계기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한덕수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2일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설문조사, 그러니까 그냥 간이 설문조사죠. 제 홈페이지 정권의 혼술TV에서 한 홈페이지 설문조사에서 그러면은 이 게시판에 참여해 주신 분들, 선거권 혼술 독자분들도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 참여해 주신 분들은 한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권 도전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2만 5천 분이 여기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2만 5천 분이 이틀 사이에 투표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경선 참여, 대권 도전에 적극 찬성한다가 55%. 상당히 높죠. 55%고 찬성한다가 1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권 도전, 한덕수의 대권 도전, 국민의힘 경선 참여에 찬성이 65%입니다. 65%고 적극 반대 14%, 반대 21%에서 35%, 65대 35로 한 10분 중에 한 3분 중에 2분 정도는 한덕수 총리의 국민의힘 경선 참여, 대권 도전을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댓글을 쭉 보면은 주로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변론 때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 정언을 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줬었고,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어떤 전문성, 그리고 경제 전문가 이런 것들, 그리고 당시 국무총리로서 그때 탄핵 변론에서 국무총리로서 곁에서 봤을 때도 민주당의 국정마비 시도가 너무나 뚜렷했다. 이런 또 정언도 했다. 서로 이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갈렸는데, 일단 이 혼술의 약식 조사에서는, 설문조사에서는 65대 35로 이 한독수 대행이 출마를 하는 데 대해서 좀 그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